프로젝트 W 현장의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이제 고급주택이죠.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주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긴 했지만 자재들의 스펙들이 굉장히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기업 이윤이 목적이어야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드디어 이윤에 손을 안 댔습니다 라고 칭찬받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떳떳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실 이런 상황인데. 자, 반갑습니다. 위치암 신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소모임 10월 15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대구에서 소모임을 한다고 앞전 컨텐츠에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대구냐 이런 질문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앞전에 저희가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 밑으로 계시는 분들께서 왜 위에서 하냐, 좀 가까우면 좀 참석하고 싶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 경기권에서도 소모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던 것이고, 앞전에 서울에서 했었으니까 제가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 너무 머니까 2시간 정도 내려오면은 대구니까 차 타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니까 사실은 대전이 정중앙인데, 대전, 청주 이쪽이 중앙인데 그쪽에서 하지 않고 대구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구에 저 연고도 없어요. 지금 대구에는 현장도 없습니다. 그 위치랑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저희가 다 섭외를 했어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라는 대구 소재지에 있는 스튜디오를 대여를 했고요. 대구시 동구 효동로 2길 47-8 3층입니다. 오른쪽 호실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공지를 나중에 참고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무료 주차장이 있고요.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편을 봤을 때는 도보로 한 2분 정도의 거리라고 나와 있네요. 아양역에서 도보 5분 정도의 거리 이고, 요 터미널도 같이 공지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 주제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소모임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눈으로 보고 얼굴 보고 이제 대화하는 것과 제가 사연 읽고 말씀해 드리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나 아이템들을 공유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연을 읽어 드리는 거는 질문을 못 받잖아요. 여러 질문들을 받으면서 다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료는 없는데 댓글로라도 참석 의사가 있으시면은 의사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원가 공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가 공개할 때는 댓글 많이 달려요. 요즘에 근데 일반적인 영상에도 긍정적인 댓글이 조금 많이 올라오더라. 그 원가 공개에 비해서는 아주 뭐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발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떡상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는 채널이에요. 이건 너무 가파른가? 한 이 정도 곡선, 이 정도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 우상향은 맞습니다. 이 채널이 뭐 수익의 목적도 아니고 정보 공유에 관련된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지금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노려서 떡상을 기대한다. 저는 절대 기대 안 합니다.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이 있으면 제가 이게 촬영하는데 의미가 좀 더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품질 좋게 해서 송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뀌어가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원가 공개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컨텐츠 상에 시간적 순서가 있죠. 디자인 컨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약하면서 견적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드리고 타임랩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가 공개가 된 후에 그 현장 촬영본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전 현장들까지는 견적서 언급이 빠진 현장이 많은데 이 현장까지 견적서 촬영은 하지 못했던 현장이었어요. 이때 이게 우리 채널을 애용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때 한참 바쁠 때라 가지고 못했다, 또는 채널의 방향성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 기간도 있고 공사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시기를 보고 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1년 전쯤에 시작됐던 현장들은 견적서에 대한 촬영이 빠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견적서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컨셉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해드렸었고 타임랩스가 공개가 된 후에 원가 공개가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아직 타임랩스는 작업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임랩스를 송출하기 전에 원가 공개부터 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 앞전 현장들부터 제가 사실 수익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급작스러운 어떤 경제적 이슈들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건축 원자재의 값도 급상승하는 바람에 긴급 자재 발주 요청서를 보내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자재를 미리 사자라고 해서 자재를 사놨는데 그 사놓는 바람에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견적을 뽑게 되면 자재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재비에 대해서 전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자재를 산다고 해서 엄청난 큰 금액을 더 달라?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자재값들은 어떻게든 공사하면서 만회할 생각을 했었고, 무조건 오르기로 약속된 레미콘대와 철근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받고 자재를 미리 사두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철근대하고 레미콘대에서는 조금 아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제 철근 레미콘 값이 오르면서 쇠값도 오르고 그러면서 알루미늄 샤시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커튼홀바라 그러는데 그 커튼홀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리의 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재의 값이 급상승하게 되었죠, 사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속적으로 이제 손해가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재비가 오름에 따라서 노무비가 올랐어요. 각종 노임들이 또 급상승해 버렸어요. 이게 불과 4년 전만 해도 내장 목수의 비용이 27만원, 기계대 포함 27만원에 따라오는 기공들 22만원 뭐 이런 식으로 노임을 주고 우리가 이제 내장 작업을 시켰는데 지금 35만원이에요. 오라지 금액이 기계대 포함 35만원에 데리고 오는 목수 기공들 28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 금액 자체가 또 오르게 되면서 이 공사비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었다. 이전 영상이 영천에 있는 서울 그 공원, 땡공원, 이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런 악감정이 있어서 서울 계공원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친근한 표현으로 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개라는 단어는 빼지 서울 강아지 공원으로 하지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상호를 정한 게 건축주가 정한 거라서 항상 저는 대변을 했어요. 그런 나쁜 의미 아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도 강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청 큰 거 키우고 계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애견 카페를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실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 현장까지의 손해가 엄청 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손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손해가 조금 많이 줄긴 했어요. 사실 거진 실행가에 맞게 끝났다 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경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대입을 한다면 거진 비슷하게 공사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W 현장의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이제 고급 주택이죠.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 주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긴 했지만 자재들의 스펙들이 굉장히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현장들이 좀 처음부터 조금 많이 달랐던 현장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펜션을 짓기 위해서 건축 의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긴 했어요. 펜션을 지을까 내 집을 지을까,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셨던 입장이었어 가지고 결국 이제 펜션을 짓자
라고 결정을 내고 설계 도면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나 펜션 아닌 것 같다, 다시 주택으로 하자 라고 해서 주택으로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2번 했던 현장이고 내역 작업도 한 2번 했던, 그냥 곱빼기 2로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과는 좀 많이 다른 펜션이 아닌 주택공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공사, 토목공사, 철근공사 이렇게 쭉 내려온 순서는 똑같다 보면 돼요. 저희가 원래 했던 기존의 방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가설공사에서 1,600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1,0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토공사에서 여기 조금 더 돈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다기보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포장공사. 포장공사의 금액이 0원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0원으로 포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토공사로 올라간 모양이야. 토공사. 현장에서는 포장공사를 별도로 보지 않고 토공사로 마감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토공사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2억 1,700만 원에 끝내기로 했으나 조금 2천만 원 오버된 금액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도 사실 계속 그 물가가 오르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탁 잘라가지고 얼마다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할증을 조금 붙여서 올라갈 것이다 판단을 하고 견적을 잡았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타일 공사와 석공사가 6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돼 있죠. 타일 공사가 6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 들었어요. 2,500만 원이. 석공사는 60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지만 4,200만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추가 공사 금액이 여기 되어 있죠. 이 중에 약 한 3,500만 원 정도 석공사에 들어갔던 공사야. 돈이 투입이 된 현장입니다. 우리가 외부 마감을 사실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건물이 외형이 잘 빠지기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거 페인트로 마감하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돌을 붙이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요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전체로 바꾸면 비용이 조금 더 훨씬 많이 나올 것이고,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재료 분리를 해서 안 보이는 부분은 스타코 플렉스로 하고, 노출되는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대리석으로 하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거진반반이잖아요. 노출되는 면이 전면과 우측면, 비노출되는 부위가 좌측면과 배면, 이 부분이었는데 전체로 다 한 8천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8, 9천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이는 부분만 석공사 합시다 해가지고 딱 3,500만 원 정도로 추라해보고 석공사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석공사가 올라가게 된 거고, 타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테리어 팀에서 공사하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건축 자금은 공사 과정 속에서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실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는 건축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픽스하고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예산만 보호해준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끝나기 한 2달 전부터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도면을 확 치면서 실행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예산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측정을 했다라고 본다면 실행비에서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그 디자이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투입하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견적서를 잡을 때 인테리어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일 뿐이고, 그 인테리어에 대한 총 토탈 예산을 가지고 실행 때 설계 변경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 원인 공사가 2,500만 원 해가지고 실행을 잘못 잡아서 증액됐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600만 원을 잡아놨지만 2,500만 원에 시공을 했고요.
목공사도 1,000만 원 잡아놨지만 4천만 원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공사 비용에서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많이 줄였다라는 거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공사 2천만 원 잡았는데 여기서 500만 원 줄인 상태고요. 아, 여기 조적공사가 빠졌네요. 조적공사가 견적에는 빠져 있는데 실행하면서 조적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도면 없었는데 여기 지층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연적인 어떤 대지와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조적을 쌓아라. 통수로를 안 만들면 안 된다. 에어포켓을 만들어 놔야 거기서 이제 결로 현상이라든지 그 어떤 습함을 잡을 수 있으니 여기 조적 벽돌 쌓아라. 부장님 이거 쌓으십시오. 견적이 없는데 그 견적이 있든 없든 일단 쌓는 것도 맞다 해서 쌓아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거고, 금속공사에서 돈이 좀 초과가 됐네요. 한 1,200만 원 오바를 탔고요. 오바 탔다기보다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점점점 초과되는 부분이 생기고 빠지고 하긴 하죠. 자, 여기 미장공사는 1,000만 원인데 3천만 원, 여기도 오바를 탔고요. 창호공사는 예산 안에서 끝냈고, 자, 유리공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보면 돼요. 여기 안에 창호공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도장공사가 아마도 수장공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게 50만 원 잡은 게 수장공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0인데 5,100만 원. 홈통공사, 우호수공사 이건 전부 토목으로 빠졌겠죠. 이만큼은 토목공사로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토목공사 비용으로 추가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추 비슷하게 끝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창고, 철골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짓고 그 옆에 요만한 창고를 하나 또 지었어요. 시행을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고 토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많이 달라져요. 토지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제법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대지 분할을 애초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 우리 1번 지역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1번 지역에 건물을 지었는데, 자, 1번만 이렇게 짓게 되면 이 부분만 대지로 바뀌잖아. 그래서 1번 지역만 여기가 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대로. 근데 혹자들이 이렇게 하죠. 야, 그러면 야,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거 전부 다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허가가 안 돼요. 전을 대로 바꾸는 작업이 전부 다 되면 좋겠지만 300평 이상 잘 되지가 않거든요. 허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나의 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필지 만들고, 이렇게 여기 만약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게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맹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맹지로 만들 수는 없고 해서 여기 2번, 여기 3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지를 잘라서 만들었어요. 전을 대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건축물이 하나 있어야 돼. 건물이.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대로 바꾸고 싶은 욕심은 있으시나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다.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창고 하나 만들자. 가설 창고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진행했는데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가설 창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창고를 지으면서도 이제 집이 계속 멋져지니까 이상한 창고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징크로 바꾸고 그 안에 화장실도 좀 넣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여기 창고 공사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창고 공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고 공사가 마무리되죠. 창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면서 사실 직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영 처리를 해서 많이 아꼈어요. 설비랑 전기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 공사 금액은 창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협의가 된 추가 금액, 그게 추가 금액이라 할 수 없어요. 견적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석공사 하는 거랑 자질구레하게 몇백만 원, 이게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4,400만 원의 협의를 받던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험료, 노무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부가세랑 공사 총계를 따졌을 때 6억 7,599만 5,707원, 6억 7,600만 원이죠. 6억 7,600만 원이 견적가가 되고, 실행공사비를 보면은 견적가에서 우리가 열심히 조금 더 직영으로 두드리 깨면서 4천만 원을 벌어냈다.
라고 보면은 참 좋겠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따졌을 때는 수익이 맞습니다. 일단 4천만 원 아낀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험료 안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건설을 하면 건설공제조합에 현장 신고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현장 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매달 이제 돈이 나왔답니다. 얼마 내세요? 세무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노무 신고를 해요. 이번 달에는 홍길동과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3번 썼습니다. 며칠 했었고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기 처리돼 가지고 세금 다 빼고 막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험료가 매달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너무 일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매달 이걸 내고 매달 계산해가지고 격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해서 나라에서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걸로. 그러면 2022년도에 했던 모든 현장의 보험료를 2023년 3월에 냅니다. 예상 금액이 나와요. 얼마가 청구됐고 얼마가 될 것인가의 예상 금액이 나오지만 실제로 계산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적인 금액만 나온다. 이번 연도 3월 달에 우리가 얼마 냈냐면 한 4억 정도 낸 것 같아. 내년에도 또 얼마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도 한 그만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접 노무비 안 들어가 있죠. 간접 노무비가 뭐냐면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디자인팀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설계도면 이런데 이것 좀 변경해 줄 수 있나요? 이것 좀 적용해서 3D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또는 현장 나와서 감리가 필요해서 우리 소장이 우리 설계팀한테 전화해서 나와서 확인해 봐라. 기타 등등. 그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면을 계속 바꾸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뭐 물론 건축사무소 소장, 협력업체에서 최종 설계 변경과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건축주랑 소장이랑 소통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시공사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공사로 바로 우리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우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해야만 일이 좀 더 빠르고 현장에서 생긴 문제들 대처가 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노무비들이 산정이 되고요. 그래, 안전관리비는 아무튼 연락이 옵니다. 안전모 구비가 되어 있는지, 조끼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화를 신고 하는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자재들을 수급해서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게 본사의 업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도 빠져 있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우리 소장 급여가 들어가요. 우리 소장이 숙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거기 현장에서 잔단 말이에요. 현장 주변에. 그러면 집값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식비라든지 가스비,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일반 관리비로 보자면 현장 청소한다든지 현장이 지저분해서 인력을 불러서 청소를 한다든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인력을 불러서 뭔가 절단하고 자르고 재단하고 한다든지 뭐 그런 비용이 경비 및 일반 관리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 4천만 원 이상 남았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천만 원 정도만 딱 남았다. 그래서 간전 노무비, 뭐 보험료, 기타 등등 이거 다 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거는 없었다. 다만 이윤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죠. 왜냐하면 그전 현장 같은 경우에 이윤까지 싹 다 투자해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현장은 그 이윤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기업 이윤이 목적이어야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드디어 이윤에 손을 안 댔습니다라고 칭찬받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떳떳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실이 이런 상황인데 뭐 제가 경영을 배웠거나 대학을 좋은 데 나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거나 수학이 빨랐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집에 계시는 우리 부친 어른도 사업에 관한 어떤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도 아니시고 사업을 하셨던 분도 아니시고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까먹으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뭐 아무튼 이윤에는 손을 안 댔으니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 공사는 더 잘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